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실천 일기의 시기는 2016년 1월 달입니다. 이 시기는 제가 다큐멘터리 PD가 되기 위해서 방송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배우던 시기입니다. 또 제 시각을 담은 유튜브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처음 제작하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경험들을 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의도를 갖는 영상 창작의 힘을 안다. 핵심을 갖는 독창작의 시행이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안다. 난 어떤 창작에 있어서 그것이 세계에 인간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라면 그 영향력과 제작자의 실제적인 물적 수익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일단 본인이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창작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창작물의 인기 정도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되게 적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창작물의 인기 정도랑 처음에는 큰 관계없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미미하다가 나중에 수익의 어떤 방법을 찾은 뒤로는 수익이 급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창작 의욕은 꾸준히 상승하는 방식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간에 방송 프로듀서를 준비를 했는데 인터넷 컨텐츠 제작을 처음으로 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작물과 그 수익 구조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때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 당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 그래프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익을 내는 생산의 어떤 구조도 큰 의미에서는 이 그래프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수익을 얻고 그거에 따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수익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선 많은 과정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방송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생각이에요. 나는 방송 학원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교육에 그렇게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6개월에 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또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 방송국들이 교육 가격이 비슷하거나 실제 2배까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는 유튜브, 인터넷, 대학 강연 등 무료로 수많은 근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강연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무자비한 큰 비용을 들여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심적으로 또한 실제 물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학원에서 배우는 VJ, 다큐멘터리 실 제작은 현장에서는 그대로 하는 일이다. 난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꼭 학원을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다큐멘터리 PD로서 취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필요할 것이다. 이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렇지만 여러 어떤 학문적인 그런 강연이나 교육 행사들을 많이 참석을 했어요. 대부분 무료인 것들이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유튜브를 특히 많이 활용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6개월에 200만 원 정도 드는
돈을 내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사실 좀 큰 금액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인터넷, 유튜브 등을 활용한 무료 교육의 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 또 자기 의욕만 있으면 어떤 기술이라도 상당 부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무료 영상들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더 가치 있는 거를 교육자들한테 줄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뭐 일반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뭐 제가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활용했던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간단히 말해볼까 해요. 저는 수공예 상품을 웹에서 고객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사이트를 창업을 했었어요. 잠깐 한 7개월 정도 잘 되진 않았고, 뭐 결과적으로는 관두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저는 제가 그 사이트를 전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현재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웹 제작 프로그램인 워드프레스라는 거를 활용을 했고요. 저는 대학교 전공은 경제학과예요. 그래서 뭐 웹 프로그래밍이나 웹사이트 제작은 전혀 경험이 없고 그런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창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또 뭐 친구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더라도 창업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외부 혹은 다른 사람 같이 동업자에게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맡겨버리면 창업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사이트 제작을 제가 결심을 처음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다 보니까 워드프레스가 있었던 거고, 유튜브에는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전혀 웹사이트 제작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완벽한 사이트를 구축을 했어요. 특히 웹상에서 뭐 수공예 상품을 고객들이 부분 옵션별로 클릭을 하면 화면에 다 이제 변화 상황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오픈 마켓이죠. 뭐 G마켓 같은 거요. 이거 사실 굉장히 엄청난 구조화가 필요한 어떤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워드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다 한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사이트는 이렇게 모듈적으로 돼 있어요. 사이트 하나를 만들면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뭐 회원 가입하거나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을 사이트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상품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사이트 제작자들이 사서 내 사이트에 붙여놓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이트를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죠. 큰 돈이 들지도 않고요. 사실 하나의 기능에 뭐 몇천 원에서부터 비싸봐야 뭐 2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굉장한 기능을 가진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깊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와 있고 충분히 연습하면 배울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사실 굉장히 그 사이트를 하나 제작하면서 특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 스스로 만들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 다큐멘터리 PD를 준비하는 시기에서 인터넷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또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얻었고, 실제로 뭐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간단히 동영상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DSLR 카메라도 유튜브 영상에 다 제작 방식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의지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기가 왔고요. 자기가 주워 담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PD가 당시에 왜 되려고 했고, 또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은 왜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 이것도 사실 다큐멘터리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인터넷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려고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전 삶의 많은 부분들, 뭐 여러 감각적이거나 아니면 학문적이고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이렇게 아울러서 어떤 그걸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생산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뭔가 제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제 생각의 피라미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전에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전 약간 삶에서 약간 장인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제 인터넷 다큐멘터리에 그러한 장인적인, 그러니까 제 삶에 많은 정제된 생각과 마음까지 담은 그런 생산물을 만드는 게 제 목표죠. 인터넷 다큐멘터리는 정말 그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일, 그러니까 인터넷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제 일의 심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독창적인 인터넷 다큐멘터리를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기반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터넷 영상을 제작하거나 효과를 넣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촬영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을 다루는 그런 기술들이 기반이 될 거고요. 그 위엔 당연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고와 구성 능력, 연출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모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 삶의 많은 정신과 경험들을 다 담아내고자 하기 때문에 뭐 지식, 의욕, 경험, 삶, 미감, 이성, 영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 창작물 안에 삽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산물은 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살자,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활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모든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의 내용의 궁극적인 주제들은 전부 독창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관련돼서 일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나는 왜 독창 다큐멘터리 PD를 하려고 하는가? 내 의도를 스스로 구성해서 그 결과물로 1차적인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의도에는 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그런 폭넓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으로
뭐 작은 다큐멘터리들을 만들었을 때 뭐 제가 썼던 일기가 또 있네요. 난 내 스스로 다큐멘터리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그 온전한 자율성이 존재하는 것에 너무나도 자신감이 쌓이는 마음이 든다. 내가 의도하는 100%를 내 스스로 구성해서 편집,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행운이다. 나는 내가 의도한 결과물을 창작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미적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 나는 대상과 결과물에 대해서 터치를 통한 미적 미감을 행한다. 나는 이 과정이 내 삶, 그리고 나라는 인간의 스스로의 조율과 청결함, 단순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자율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또 의도하는 100%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어떤 생산자로서 되게 원초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예전에 뭐 이 일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일반 뭐 직장인으로 일을 할 때 뭔가 제가 맡은 바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시행해야 되는데 일이라는 게 사실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뭐 관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뭐 뭔가를 통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일 전체 중에 일부를 맡아서 그거를 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쨌든 자기가 뭔가 100%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내 욕구와 뭔가 내 의도를 100%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에 담아낸다는 그런 충만감과 보람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지금 하는 일은 뭔가 제가 원하는 제 의도와 제 터치를 통한 어떤 표현과 마지막 마감까지 모든 게 다 제 의지대로 100% 반영돼서 제작을 하니까 너무나 충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장인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이 안에 제 삶과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낸다는 그런 활동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의도와 자기 표현 방식과 자기 의욕을 다 최대한 100%에 가깝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일에서 최대한 그걸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좋은 일이죠. 또 저는 지금 하는 제 일의 과정이 제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율과 청결함, 단순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산물을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조직해 나가잖아요. 뭔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아름답고 명확한 생산물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서양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주체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사상들을 이야기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고, 대학교에서도 그 관련된 수업을 참여하고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는 어떤 일을 마스터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둑에서 보면 뭐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뭐 시인으로는 뭐 도종환 시인일 수 있고, 아니면 과학에 있어서 어느 경지에 오른 분이라든지, 자기만의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거에 걸맞는 특정한 어떤 정신적인 가치,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수련까지도 이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말은
뭐 일면 이해할 수 있긴 했는데 뭐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 그 당시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뭐 수업에 참여하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완성하고 자기만의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자기 수련이 필요한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완성되고 또 경지에 오르는 그 일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둔다면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장시간의 바둑을 두는 그런 시간의 인내의 과정을 또 거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자기 인격 수양으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어쨌든 저는 그런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 스스로도 한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온전한 하나의 제 목적을 담은 창작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조율하고 단순하고 핵심을 딱 찔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제 삶도 자체도 이렇게 정련되고 자율성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역시도 똑같고요.